안녕하세요. 김동선입니다. 3월 3일 아침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하락 하루 만에 다시 반등으로 바뀐 하루였습니다. 미국 시장은 두 가지 이슈에 관심을 가졌죠. 하나는 우크라이나 사태, 또 하나는 제롬 파월의 의회 증언,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유가 폭등이 좀 이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다시 한번 교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러시아가 키예프하고 하르코프를 공격했고, 그로 인해서 유가가 폭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유가의 폭등은 원유 공급 차질에 문제가 있는 게 발생했고요. 그것이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이제 흘러가겠죠. 이제 어떤 식으로 반영이 나올지 봐야 되겠죠.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들이 6천만 배럴 정도를 비상 비축유를 방출을 합의했지만 유가 상승을 막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유가가 WTI 기준으로 서부 텍사스 중진유를 기준으로 110불 정도가 되고 있고요. 브렌트유는 113불, 약 3불에서 4불 정도 벌어지니까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 현재 유가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유가가 급등하면 주가가 갈 수가 없어요. 못 가는 법인데, 파월 의장이 오늘하고 내일이죠, 이틀간 하원 상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증언을 합니다. 그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0.25%로 인상을 지지한다. 그러니까 3월에 금리 인상을 하는데 0.25% BP를 지지하고, 3월이 지난 다음에 인플레이션 상황을 보고 지속해서 강한 수준을 유지할 경우 0.5 BP를 올릴 생각이 있다, 열어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금리 인상이 되게 늦었거든요. 유가가 이렇게 폭등을 하면 지금 3월이잖아요. 그럼 4월 10일 날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는요, 9, 10까지 갈 수도 있어요. 저는 이번에 3월 10일 정도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게 FOMC 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0.25 못하고 0.5 정도 생각하는데, 연방 선물기금에서는, 그러니까 연방기금 선물 거래소에서는 0.25가 95%, 그 다음에 0.50은 제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연준이 뭘 믿고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다가는 인플레이션 아예 못 잡고 금리만 허비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다음에 주가가 문제가 됐을 때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인하 못하는 이런 불상사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7개월 지났는데도 지금 인플레이션 못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를 이렇게 서서히 하다가는 잘못해서 내년에 금리 인하 때문에 유동성 회수가 되고, 유동성 회수된 것 때문에 주가가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금리 인하를 하고 싶어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하를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게 되면 미국은 굉장히 위험하죠.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나름대로 우크라이나를 경제 제재를 하고 있지만, 이 아프가니스탄 이후로 정치력에 타격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롬 파월도 어쩌면 그럴 수 있다. 주가를 지금은 방어했지만 나중에 진짜 방어해야 될 때는 방어를 못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ADP 민간 고용이 47만 5천 명이 나왔어요. 예상치가 40만 명. 그러니까 지금 고용도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연준이 지금 고용도 잘 나온 상태에서 물가가 이렇게 오르면 이제 믿고 그냥 금리를 빠르게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러시아 같은 경우 보세요. 물가 오르니까, 물론 전쟁 당사국이라서 뭐 더 그럴 수 있겠지만, 인플레이션 문제가 발생하고 또 외국인이 빠져나갈 것 같아 거의 20% 이상 올려버리잖아요. 이거는 진짜 대단한 사실인데요. 저는 미국이 그렇게까지 못 올려도 적어도 0.5 빅스텝을 진행을 해야 된다가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잘못하면 제롬 파월로 인해서 연준이 그 기능을 다 상실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저는 만약에 인플레이션 이번에 못 잡아버리면 주가가 지금 하락 기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뭐 반등은 있을 수 있겠죠. 하락 기조에 접은 상황이라면 나중에 바닥일 때 금리 인하를 못해서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인정한 상태에서 금리 인하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더 커져버리는 이런 이상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굉장히 위험하지 않나요? 지금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고물가 저성장이잖아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 특히 유가가 수요의 부족이 아니라 공급의 부족이라는 거.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공급의 부족,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수요가 많아서 공급 부족이 아니라 공급 자체를 못해서 부족이 되는 상황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미국 시장 보시면 오늘 상승했어요. 1.6%, 1.7% 상승했는데 차트상으로 보시면 참 애매모호한 데서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음봉 갖다 바로 한 번 올려버렸죠. 일목균형표상으로 정말 이 자리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어떤 모습, 오늘 사실은 밀어내서 이격을 벌렸어야 되거든요. 쭉 벌려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싸움 엄청 많이 할 거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드문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종합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뚫었습니다. 이게 진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은 차트인데 이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6%짜리잖아요. 네, 이 6%. 전 세계 시장 거의 다 지금 이 유럽장을 보시면 어저께 올랐긴 했지만 유럽장은 저점 갔다 왔거든요. 근데 미국장은 아직 안 간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서부 텍사스 중진료 차트를 한번 볼게요. 뚫어버렸죠. 뚫어버렸어요. 이 얼마입니까? 112불 51센트까지 갔었고요. 종가는 106불 60센트에 끝났네요. 월봉을 보시면 제가 선 그어놨던 자리 딱 거기까지 왔죠. 여기 이상은 더 가면 안 됩니다. 더 가면 시장이 악재외지 호재라고 안 합니다. 기업들이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으로 더 갈 수밖에 없는 구조. 시장에서 150불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럼 뭐 정유주가 수익이 좋아질까요? 절대로 않습니다. 왜냐 지금 휘발유 가격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게 붙들어 놓기 때문에 정유는 정제만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는 올랐죠.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위험해집니다. 오히려 뭐 정유 관련주들은 제가 볼 때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하고 싶습니다. 물론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금값이 단기 급등이냐 아니면 지속이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원자재 가격이 다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전자산 쪽에 방향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금값이고 그 하나가 아시겠지만 그 비트코인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안전자산 선언할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을 러시아가 싹쓸이 했다면 러시아는 비트코인 빠짐으로 인해서 국부를 다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야 이건 참 러시아가 정말 잘못된 길을 가는 느낌인데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이 지금 되고는 있지만 중앙은행은 결국 비트코인보다는 자기들이 만든 전자화폐로 인정을 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점점 갈수록 지금은 거래가 많지만 언젠가는 그 비중이 되게 줄어들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사실은 러시아는 정말 악수를 두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뭐 그건 떠나서 금값이 단기 급등이냐 지속 상승이냐 뭐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근데 금이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요. 요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1976 온스당입니다. 온스당 1976불까지 갔다가 지금 1922불인데요. 저는 옛날에 이거 한 3,000불 정도까지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3,000불. 저는 여기 보시면 얼마입니까? 이게 1,200불에서 2,000불, 그러니까 800불 정도가 더 가는 고점에서 800불 정도 거의 3,000불 정도까지 더 갈 거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더 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금이 어떨 거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금은요 원래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쓰이는 거예요. 지금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안 쓰였죠. 아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그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 해본다면 금 투자 가능성 있죠. 금을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좀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코스피가 2,700 안착 가능할까? 이게 되게 중요하죠. 코스피가 어저께 2,700 안착을 했어요. 오늘 미국 시장 상승으로 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원달러가 1,200원대가 넘어갔는데 주가가 올라오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원달러 오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환율이 1,207원 정도 제가 아는데 원달러 한번 좀 보겠습니다. 원달러가요. 원달러가 없네요. 원달러가 보면 지금 어저께 1,206원에 끝났고요. 지금 여기에 와서는 1,203원 4원이거든요. 그럼 어저께 원달러에는 주가가 안 올랐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어쩜 미국과 다를 수 있어요. 특히 오늘 위클리 만기라는 거 아시죠? 위클리 만기는 미국 시장과 전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위클리 만기의 흐름을 따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상승했다고 너무 환호할 이유는 없고요. 위클리 만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한번 확인해보는 하루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